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4월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화면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화면 전체를 보시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상시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반대쪽에 있어서 이게 오늘 무슨 만우절인가 싶으실 텐데요. 저희가 기술상의 오류로 갑자기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이렇게 재미로 한번 넘겨주시면서 오늘 방송 매끄럽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댓글에 신인규의 뉴스인인 줄 알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진행자 자리를 꿰차고 있는 지금 이미 아침에 최강자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신인규 변호사고요. 지금 뭐 세상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상징한 게 아닌가. 이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이 거꾸로 된 세상을 조만간 이제 바로 잡힐 그런 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좌우가 반전되어 있다는 걸 또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또 내란숙의 윤석열의 첫 공판이 있는 날인데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형사재판에서도 궤변 쏟아낸 윤석열.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형사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파면 열흘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42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이 내란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이 궤변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를 한 몇 시간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또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었지 이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이 나왔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듯한 대목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씨는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이 수사기관의 진술이 헌재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을 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진술들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앞서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이 이 계엄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또 경찰의 국회 봉쇄 지시 그리고 국회 봉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을 찍으면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이 쇼를 한 것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모습을 드러냈던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대법정은 역대 기소된 이 전직 대통령 모두가 섰던 법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 못했는데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한 데 이어서 언론사의 촬영도 불허한 것을 두고 이른바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도 다른 게 앞서 뇌물죄로 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던가 또 국정농단 사태로 이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게다가 이 재판부가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재판부이기도 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만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특혜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요즘 승질 나는데 그냥 한번 웃게 된다면서 저희 좌우반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부터 언급해주고 계신데 그 사이에 바로 잡았습니다. 네, 저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오류를 바로 잡는 의지. 네, 윤석열은 이 모양이지만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좌우반전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윤석열 씨의 궤변들 여전했는데요.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요? 우선은 사실 이제 첫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물론 내란수괴 혐의 외에도 이제 앞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헤쳐나가야 될 수사 사안 그리고 재판받아야 될 내용은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저는 이 내란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어렵게 볼 일이 아닌 게 형법에는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면 처벌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수학이랑 똑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형법 87조에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국헌문란의 목적이 뭐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우리 다 포고령과 국회의 그림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예비 음모, 선전 선동도 처벌하는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윤석열 피고인은 지금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 좀 자포자기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나와가지고 궤변보다 더 이상한 말로써 본인의 책임을 자꾸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떠돌이 헌터님이 화면처럼 나라도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주셨는데요. 그런데 말씀처럼 법리대로 가면 그러한데 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구속 취소 석방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예외적으로 언론사 영상 촬영을 불허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기현 재판장은 현재 투아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 인용이라는 것도 날로 계산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 법문원을 바꿔가지고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윤석열한테 이익을 줘서 석방을 시켜줬거든요. 거기에는 또 심우정의 그 조연도 있죠.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네. 것까지 합쳐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화면을 공개하고 사진 촬영 내지는 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동안에는 법정에 입구를 통해서 들어갔는데 네.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왔고 사진 촬영을 막아버리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전직 대통령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건 과거의 대통령들은 뭐 개인 범죄라든지 뭐 뇌물 범죄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면은 피고인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 국헌문란의 내란죄란 말입니다. 그 혐의가 훨씬 중하니까 알 권리가 훨씬 커지겠죠. 이게 일반적인 법의 상식인데 이런 거를 다 깨면서 지기현 재판장은 모든 것을 윤석열의 이익으로 모든 것이 윤석열에게만 특혜성으로 조치들을 지금 베풀고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사법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만약에 1심에서 재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심 가가지고 다 깨지는 거거든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지기현 재판장은 투아웃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법과 원칙을 안 지킬 거면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다음 재판을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뉴스 넘어갑시다. 국민의힘 경선 흔드는 한덕수 차출론.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주말 사이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 한덕수 대행 차출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제 언급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대행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연일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출마 선언인지 불출마 선언인지를 두고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이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 출석 대상자로 채택된 한덕수 총리가 불출석을 했고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 성일종 의원이라던가 박수현 의원 등이 2차 출석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한대행의 이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 당 지도부가 자제 요청을 하면서 취소가 됐고요. 일각에서는 또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대기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서 퍼지는 이 한덕수 차출설에 대해서 이 대선 주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덕수 출마설에 대해서 얼빠진 소리라고 하면서 한덕수 대행은 경거망동할 뿐이 아니다. 당내에서 철부지처럼 설치는 일부 사람들의 문제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직무대행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비상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되었고 거기에 총리로서 제일 첫째 책임자다. 그런 분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게 지난 토요일 오세훈 시장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앞서 이제 책도 내고 또 출마 선언 날짜까지 잡아둔 상태에서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자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이 친윤계에서 한덕수 출마론을 계속 공개적으로 띄우자 이에 대해서 좀 강한 불만을 섞인 행보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 경선에 불출마할 것을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이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봐서 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 기회를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당초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예고가 됐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권력에 대한 욕심은 눈꼽만큼도 없다. 이 반명연대에 물꼬를 트겠다라고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우선은 일부 언론에서는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라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그 기사에 오르내리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사실관계는 떠나서 예.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 즐기고 있다. 이 현상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오는 2차적인 가해와 상처를 생각한다면은 이거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아니 한덕수 대행이 지금 뭐 놀러가 있습니까? 지금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관리하는 권한 대행의 자리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겠다? 아니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무슨 낯짝으로 다음 대선을 운운을 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잿밥이나 저희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이 대선을 관리한다라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내란에 대해 가지고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완규 법제처장을 월권을 통해 가지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지명을 함으로써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내란이라는 비판이 만약에 과도하게 느낀다면요. 법을 어기겠다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건데 법을 어기겠다라고 하면은 그 내란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한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본인 뜻대로 하는 자의적 통치를 하는 것이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는 어느 모로 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더 하나만 추가하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무슨 뭐 관세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할 일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도 신문 총리 내지는 화장실 청소 총리라는 오명만을 뒤집어서 왔으면서 저는 다른 자리를 노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에 대한 완벽한 저는 결례고 민폐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함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굉장히 출렁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탑4를 뽑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우선 탑4는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빠지기 때문에 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우리 이제 한 자리를 놓고 예. 안철수, 나경원이 각축전을 벌리겠다. 아.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햄버거도 먹은 거거든요. 근데 햄버거 먹을 때 또 내란 모의했던 거 그 롯데리아 예. 해동 사건 또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관전 포인트는 탑2. 예. 그래서 이제 결선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탑2에는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는 경쟁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 쪽으로 좀 쏠릴 것 같고 오. 또 그렇다고 해서 50%를 못 넘는다면 아마 대항마로는 한동훈 전 오. 대표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저의 예상일 뿐이고 예, 예. 얼마만큼 그 토론을 또 치열하게 하느냐. 아마 또 난장판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에서도 뭐 나경원 의원 동공이 흔들린다든지 그 내부적으로만 해야 될 얘기들도 밖으로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경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함상훈의 비상식적 판결들. 네,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함성훈 부장판사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있죠. 네, 당초 안가회동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이 좀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함께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 판사가 이 서울고법 형사 9부 재판장이던 2017년에 이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서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뭐 잠결이었을 수
수 있다라거나 또 딸에 대한 애정으로 살갑게 지내왔다라고 하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를 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 성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 이 뭐 고령이라는 이유로 뭐 아내의 건강을 사유로 또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어서 이런 이유로 감형한 사례가 여럿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 통념상 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엄격하게 봤는데 정작 이 앞서서의 성범죄 피고인들에게는 또 이와 다르게 좀 그 버스 기사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또 폭넓은 아량을 보여주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을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책임론이 다시금 불거집니다. 지난 8일에 함상훈 후보자 그리고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조계 신망이 높은 적임자들 이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신규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신데요. 이 함상훈 판사의 감형 사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의 한 대법관의 말을 잠시 빌리자면 가장 약자에게 치우친 판단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중립적이었다라는 그 법원을 남긴 대법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함상훈 부장의 판결의 우리가 지금 흐름을 보면 굉장히 성범죄의 가해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판단을 지금 해온 게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판결을 가지고 좀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분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인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400원 횡령한 기사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라고 내릴 정도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예. 큰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상당히 좀 왜곡된 신념 또 왜곡된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한부장 판사의 문제가 법조인이면 다 알거든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대통령 몫의 2명을 지명하는 행위와 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건 월권이고 무효인 행위인 거고 마은혁 재판관의 국회 선출 몫을 임명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구별 못한 채 한덕수 대행이 지명하니까 올컨이 좋다 하고서 그걸 또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출세지향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헌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저는 같이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 지명을 막기 위해서 지금 헌재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하기 전에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가처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게 예.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우원식 의장이 있는 권한쟁의에 따른 가처분도 있지만 지금 이 사안은 뭐 김정환 변호사를 비롯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또 가처분을 지금 같이 낸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인용 정족수가 6명이 아니라 과반수거든요. 그러니까 9명 중에 5명만 동의를 해도 이 가처분은 인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선, 문영배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4월 18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인용의 논거로는 결국 한덕수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 없이 본인이 그냥 무권한의 행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값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 이완규 법제처장이 들어가고 이런 함상훈 부장판사와 같이 왜곡된 법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가 전 가처분으로 효력을 정지시킬 전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빠른 결단을 해주길 바라고요. 연우님께서 윤 정부의 특징은 고위층에 숨어있던 잘못된 톱니바퀴들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슈퍼챗 쏘시면서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추가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관, 뭐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인데요. 노동부 장관에는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보내고 김문수? 방통위원장에는 가장 방송을 장악하려는 사람 보내고요. 이진숙. 인권위에다가는 가장 반인권적인 사람 네, 보내거든요. 안창호.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도 가장 반헌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헌이죠. 가장 반헌법적인 사람들을 지금 보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에 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꼭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민주당 경선 룰 잡음. 네, 민주당 경선을 놓고 비명계 후보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이 대선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당 대선 후보를 뽑기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앞서 비명계 주자들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 국민 경선, 즉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경선을 주장을 했지만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19대
19대, 20대 대선 때 완전 국민 경선 방식으로 이제 택해 왔는데 민주당 특별당규위원회에 따르면은 이제 당원 주권 강화 움직임이라던가 또 역선택 우려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비명계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먼저 밝혔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제 어제 세종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김경수 전 지사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경선 룰은 이 후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해야 하지만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룰을 따르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김동연 지사도 이 후보들 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런 불만을 그동안 조금 제기를 하긴 했지만은 조금 전에 또 입장문을 내고 당원이 결정한 만큼 무겁게 받아들인다.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후보들 간의 잡음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김두관 후보가 이제 전 후보죠. 이제 경선 참여를 포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행동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선수가 룰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룰이라도 그 룰에서 내가 선택을 받을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지 자꾸 뭐 이런 룰이면 나가고 저런 룰이면 안 나간다? 그건 굉장히 좀 소극적인 행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공정이라는 것이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지만 공정이냐.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같은 날 모든 정파들이 다 동의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입법도 안 돼 있고 상당히 부실한 상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나 완전 국민 경선을 주장해가지고 그것만이 공정이다라고 우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렸다. 마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김두관 후보가 마치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룰 자체가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걸 가지고서 경선까지 안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적인 예가 국민의힘과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많이 민심을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불공정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경선 참여를 안 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저는 본인에게나 또 당 전체로서나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추는 게 더 후보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 후보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건 추론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게 이분의 정치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내놓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반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만 때리면 본인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되게 비슷해요. 국민의힘도 2조 심판론만 외치면 정권이 온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좀 과거지향적인 정치는 이제 좀 극복을 하고 이재명 대표랑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본인이 나은 아젠다를 낸다든지 더 많은 지지를 받는다든지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오로지 잘 나가고 있고 1등하고 있는 후보를 때리기만 해가지고 반사이익을 얻겠다? 저는 그런 식의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만할 때도 좀 되지 않았나. 근데 아마 이번에도 룰 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야 본인의 존재감이 좀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한 거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일강체제가 워낙 강하긴 한데요. 그럼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를 집어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당의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대선 승리, 그리고 대선 승리라는 것이 내란 진압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선을 치를 때 미래 아젠다를 당연히 좀 많이 내 보였으면 좋겠고 더더군다나 지금 보수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영토를 조금 더 확장하는 쪽의 정책들도 좀 많이 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추후에 이제 권력을 잡더라도 이 내란 진압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드는 그런 대선으로 좀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마치 뭐 승리를 담보했거나 승리가 예정된 것처럼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될 것 같고 더 치열하게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내란 진압에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저는 국민들과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선 전략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가
그 시그니처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신인규의 원샷 원킬로 들어가 볼까요? 신인규 변호사님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2주의 정치권 사진입니다. 예, 원샷 원킬 사진 보시면 이제 빨간 모자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피고인이고요. 이제 윤석열 씨죠. 예,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해서 이걸 뭐 발음을 쉽게 하면 그냥 막가로 읽으면 됩니다. 아, 막가예요? 예, 막가식으로. 그 지금 저 모자를 쓰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이제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날이 아마 그 퇴거하는 날인데 그랬죠. 173시간 만에 나가면서 그 교통 혼잡을 가져오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윤석열다운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고 아마 반성과 사죄 그리고 성찰이라는 것은 애초에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태극기에 포착된 사진도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겨레 신문 보도죠. 500만 원 상당의 캣타워 그리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히노키 욕조가 설치되었고 그걸 국가예산으로 샀는데 가져갔다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뭐 캣타워가 저도 뭐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긴 합니다만은 반려 이 인간이셨군요. 굉장히 귀여운 초이라는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근데 저렇게 500만 원짜리 뭐 캣타워를 본 적이 없고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참 충격적이고요.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시대의 그 여러 문제들 중에 사실 이 관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관저에다가 그동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뭐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내란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예. 또 더더군다나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방해했던 공간이 바로 그 한남동 그 관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뭐 캣타워 문제, 뭐 히노키 욕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 관저 자체를 전 이제는 영구적으로 저는 내란 박물관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를 이제 비우면 어차피 누구도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그냥 현상 보존 그대로 해서 수사적인 필요사항만 빼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동결해서 저는 내란 박물관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으로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평생 우리가 보고 배우게. 그러게요. 내란 박물관으로. 원래는 외교부 장관의 공간이었는데 거길 쫓아내면서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들어갔던 상황인데 거기서 계엄을 모의했다라고 본다면 영구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체포영장도 막은 곳이고 또 저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뭐 퇴거도 안 하면서 뭐 파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 나오잖아요. 국민들도 또 한 번씩 가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의 우리가 아픔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저 현장 보존을 좀 끝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이 국회까지 전해져가지고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아가서는 결국은 또 윤석열 씨가 경호원 대동에서 지하 상가에 나타난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JTBC 보도인데 그 옆에 또 김성훈 경호 차장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김성훈 차장은 지금 이제 경호처를 형식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김성훈 차장은 자격이 없다. 예.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하수인으로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직원들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가 수사를 받기는커녕 저렇게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씨와 함께 저렇게 경호를 명분으로 돌아다닌 것 자체가 참 용납하기 어려운 장면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예. 저 아크로비스타의 주민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오명일 뿐만 아니라 저렇게 경호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불평까지 지금 감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피고인 윤석열 씨가 앞으로는 조금 더 한적한 곳으로 본인이 좀 떠나는 그 준비를 좀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위원 재판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아니 이런 그리고 이야기들이 법원도 있더라고요. 가까운데 뭘 경호차까지 이렇게 타고 갑니까? 거기 아크로비스타 바로 내려오면 4분이면 법원 가는 길인데 그걸 또 뭐 경호차 타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운동을 좀 하시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까운 거리 걷는 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는 퇴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3년이건 5년이건 별 차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아니 해석하십니까? 그 논리대로 하면 5년이건 5일이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대통령 5일만 해도 되는 거지. 무슨 뭐 3년이란 숫자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참 분노할 수밖에 없고 열이 받는 부분이 그만큼 대통령직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아니 5년 하나 3년 하나 뭐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국민들은 5년짜리 대통령을 뽑아서 그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라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인데 그 신성하게 위임된 권한의 무게를 저렇게 가볍게 인식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발언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런 식의 경박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1060일 만에 임기를 마쳤기에 다행이지 저렇게 5년을 갔었으면 저런 인식을 갖고 한다면 얼마나 국가가 좀 위태로웠을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야 술을 자주 먹으니까 5년을 근무하나 3년 근무하나 별 차이는 없었겠지만은 국민들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시대를 아픔으로 간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도 너무 길었다라는 생각을 돌아보면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재판 관련된 보도는 내일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도 추가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하나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4월 1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은지의 인터뷰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이따 뵐게요.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